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장 양승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2020년 9월 12일 이제 토요일날 이제 제작을 했던 영상이고요. 하나솔루션 131% 수익 인증해주신 회원분이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자, 니콜라 이슈로 날아오르다. 니콜라라는 기업이 미국의 이제 수소기업인데, 수소차 관련 기업인데, 이게 뭐 제2의 테슬라니 뭐 이런 이슈들이 붙으면서 굉장히 좀 핫한 부분들이 있어요. 최근에 보면 뭐 GM이랑 뭐 협업을 하기로 했다 라는 부분들이 또 부각이 되고 하면서 뭐 하루에 뭐 40% 급등을 하는 그런 굉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죠. 이제는 악재를 기다려야 될 때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살짝 좀 버블 구간에 들어간 게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본질 가치를 이제 대입을 해보면요. 자,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현조님이 수익 인증 해주셨고요. 이제 하나솔루션 131% 수익 인증 해주시면서 SK 케미칼울도 이제 전체 매도를 하셨다 그러네요. 자, 658% 수익 인증 해주셨죠. 자, SK 케미칼우는 복리계좌에서 조금씩 팔다가 오늘 이슈가 꺼진 흐름이 보여서 남은 수량 일감매도 했습니다. 멘토님 회원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라고 코멘트 달아주셨고요. 자,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태평성대님, 의봉이님도 이제 수익 인증을 해주셨어요. 자, 하나솔루션 100%, 태평성대님은 100% 매도 체결 걸어뒀는데 오늘 급등 흐름이네요. 수익 감사합니다 라고 코멘트 달아주셨고요. 의봉이님도 137%, 9월 10일이니까 금요일이 되겠네요. 이번주 금요일날 이제 분할 매도 포지션을 본 거고요. 의봉이님 코멘트를 한번 살펴보면, 관심 종목에 담아둘 때 기록해둔 코멘트. 자, 태양광, 미래, 신재생 에너지 상승세 타고 있으니 기다렸다 사보자. 자, 현재가 33,000원 이렇게 달아주셨고요. 매수가가 26,000원이고 60만원을 매수하셨고요. 자, 매도가가 49,100원 절반 매도하셨고, 자, 가입 후 35번째 100% 돌파 종목입니다. 멘토님 방송 들을 때가 33,000원쯤이었고 조금 기다렸다가 사보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2만원에 살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목표가는 6만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사업이 태양광 쪽인 것 같아서 업사이드가 더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태양광은 중국이 강세라 하셔서요. 제가 이제 중국이 강세라는 게 아니고 중국이 좀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금을 막 지급하고 뭐하고 해서 중국 기업들의 기술력을 많이 끌어올려놨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보조금 중단을 하고 하면서 한 1년 됐나? 이제 보조금 중단을 하고 하면서 중국에서 지금 치킨 게임이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치킨 게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반도체가 이제 우리 과거에 보면은 IMF 때 이제 치킨 게임이 있고 뭐하고 할 때 SK 하이닉스가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거의 망할 뻔했죠. 그걸 이제 SK에서 이제 인수를 하고 현대에서 인수를 한 건데, 이제 그런 흐름들이 진행이 되면서 중국에서 이제 독보적인 기업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태양광 업황 같은 경우는 2021년부터 기존에는 보조금이 없으면 이제 이익이 날 수가 없는 구조였어요. 보조금이 없으면 이익이 날 수 없는 구조. 자, 태양광 산업 자체가. 근데 이제 이 보조금이 없이도 이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 2021년부터 이 기술력이 올라옴으로 인해서 이게 만들어질 거라고 지금 전망치들이 잡히고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전망이 기정사실이 된다, 이제 이게 현실이 되게 되면 이제 정부의 보조금이 없어도 이익이 가능한 산업으로 바뀌게 되면, 자, 성장 속도는 더 가속화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규모의 경제가 슬슬 만들어지는 포지션들이 올 거란 말이에요. 자, 거기에서 어떤 기업들이 이제 태양광 산업을 이제 끌고 갈 수 있는 기업들이 될 수 있느냐, 요런 게 이제 문제죠.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OCI가 작년에 이제 105,000원에 사서 현재 30% 중인데, 마이너스 30% 중인데, 리밸런싱을 해야 되나 고민 중입니다. 그러니까 팔고 교체를 해야 되나 고민 중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코멘트도 오늘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OCI라는 그룹을 이제 다음에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하나솔루션 우가 좀 굉장히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게 바닥 근방에서 우리가 이제 막 편입하고 했던 부분들이 10,000원에서 11,000원 뭐 요 구간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뭐 6,000 얼마, 7,000원 근처까지 빠졌었죠. 6,000원에서 7,000원 사이까지 빠졌었어요. 그랬다가 이게 지금 99,000원이니까 거의 한 1,473%가 올라왔습니다. 자, 이 종목을 아쉬웠던 부분들, 니콜라 이슈가 있기 전에 팔았죠. 근데 이 니콜라라는 이슈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포인트는 그거예요. 하나솔루션에서 이제 뭐 1000억인가 2000억인가 투자를 해가지고 이게 뭐 2조 상장하고 나니까 지분 가치가 2조가 됐다. 요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니콜라 주가 흐름도 지금 뭐 나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자, 이 지분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스탠스가 잡히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보면 지금 이제 주가 위치가 46,000원인데 시총이 이제 7조 단위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미 지금 니콜라 지분 가치 빼고 보면 한 10% 정도 고평가라는 판단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이 밸류 구간까지 거의 맞춰서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니콜라라는 기업이 지금 이익이라든가 숫자가 찍히는 게 하나도 없죠. 그러면 시장이 조정이 들어오고 뭐하고 할 때는 하락폭이 가장 클 수 있어요. 가장 큰 종목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과거 테슬라가 막 200불까지 막 반토막 이상 이렇게 빠지고 했을 때처럼 이제 큰 그게 생길 수가 있다. 그리고 GM이랑 최근에 보면은 이게 뭐 호재인가 싶어요, 사실. 그 미국에 있는 자동차 업체와 협업을 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건 니콜라 측면에서 이제 호재 요인인데 현대차에다 구애를 많이 했어요. 근데 현대차는 기술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고 글로벌 거의 탑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고 뭐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생산 라인이 없는 게 아니죠. 수소차 생산 기술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니콜라를 통해서 생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생산 캐파가 부족한 것도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공장에 다 퍼져 있기 때문에 자체 생산을 해도 되는데 이렇게 생산을 하는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 수소에 관련된 기술이 있는 기업이라 그러면 협업을 할 거예요. 아마 할 가능성이 높겠죠. 이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근데 전 세계에서 수소차 관련해서 가장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가 도요타하고 현대차란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보면 정부 정책 같은 부분들이 보면 이제 일본보다 한국이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부분들이 더 많다 보니까 현대차가 조금 더 업사이드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라는 부분들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투자 심리 측면에서는 굉장히 니콜라가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 현대차 측면에서 보면 현대차를 보면 뭐 얘네들은 무슨 뭐 기술도 그렇게 특별한 것이 없고 또 그리고 생산 라인 뭐 이런 것들을 봐서 뭐 협업할 만한 뭐 별 특별한 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거절을 했어요. 수차례 니콜라가 현대차에게 협업을 하자라고 했는데 현대차께서 거절을 했고요. GM 같은 경우는 뭐 없어요. 수소차 뭐 이런 게 없으니까 라인업을 한 개도 두 개 되면 이게 뭐 손해볼 게 없죠. 그렇다 보니까 협업 구조로 가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이런 얘기를 주구장창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니콜라라는 기업은 테슬라랑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별게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나중에 까봐야 되겠지만 이런 혁신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기차 기술을 끌고 가는 이 기술력이 세계 최강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산 라인을 확충하고 뭐하는 부분에서도 혁신을 이뤘어요. 기가팩토리 전부 다 불가능할 거라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현실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오버밸류 아니냐라는 부분들을 저도 동의를 하지만 이런 혁신적인 부분에서 계속 성공 신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니콜라는 글쎄요. 이게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테슬라의 성공 신화를 보고 니콜라도 그 흐름을 따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냥 막연한 기대감이 만들어준 결과가 아니냐. 저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테슬라는 전 세계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이 다 가지고 있지 못한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이제 뭐 자율주행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거의 독보적인 수준으로 들어서고 있다라고 많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뭐 구글이라든가 뭐 그 어디야 아마존 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랑 같이 뭐 엔비디아 등등 기업들과 같이 거의 우리가 최고다 서로 이제 그러고 있는 회사니까 기술력에 대한 부분에서는 뭐 이미 검증이 됐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 기술을 이제 돈으로 어떻게 바꾸느냐가 문제인 거지. 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이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니콜라라는 회사가 현대차보다 시가총액이 높다. 이거는 정상이 아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말이 되지 않지 않나, 이거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거품이라 그러면 만약에 이게 거품이라 그러면 니콜라가 그러니까 수소차 쪽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 현대차나 도요타보다 더 혁신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아직 뭐 그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없어요.
뉴스들을 살펴봐도 주가가 얼마 올랐니 다 이런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 최근에 그림 같은 거 나오는 거 보면 또 생산시설도 하나도 없습니다. 니콜라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완전 이거 테슬라 짝퉁 아니냐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거는 너무 심한 것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품들이 빠지게 되면 만약에 빠지는 흐름들이 만들어지거나 하게 되면 하나솔루션이라든가 이런 데들도 당연히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겠죠. 주가가 폭락이 한번 나오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포지션들이 온다 그러면 전 기회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솔루션은 우리가 접근했던 부분들은 수소에 관련된 부분들이 아니었어요. 자, 태양광에 관련된 부분들이었는데 이제 물론 이제 니콜라라는 기업이 어떤 혁신들을 만들어갈지 몰라요. 그게 장기적으로 만약에 그런 혁신성을 갖추게 된다 그러면 니콜라라는 기업이 기술이든 뭐든 갖고 있긴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됐으니까 미국에 상장을 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지금 공모를 받아갖고 투자도 많이 유치를 하고 했으니까 그런 걸 자금 활용을 해서 무언가를 하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혁신성을 만들어 간다라고 그러면 하나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자 플러스 알파 밸류가 붙는 거예요. 기존 밸류 측면은 지금 이제 10조라 그러면 7조라 그러면 적정 가치가 한 5조 6조 정도 지금 보여진단 말이에요. 여기서 태양광 사업이 업사이드가 좀 나온다 그러면 이 니콜라 이슈라는 건 없어도 자체적으로 성장 모멘텀이 잡혀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1년부터 만약에 태양광 산업의 패러다임이 좀 바뀐다. 이제 구조가 바뀐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성장 모멘텀은 있는 기업이라고 봐야 되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니콜라라는 이슈로 급등을 했다가 니콜라라는 이슈가 꺼지면서 만약에 급락 패턴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또 밸류 매력이 만들어지는 구간들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데가 좋은 포지션이 아닐까.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 분할 매도 하면서 끝까지 보는 포지션들을 취향하는 게 합리적일 거고 이제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뭐 따라잡고 뭐하고 하게 되면 굉장히 리스크한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솔루션 우선주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하나솔루션이 뭐 10,000원 이렇게 할 때 10,000원 20,000원 할 때 얘는 6,000원 10,000원이었단 말이에요. 하나솔루션보다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디스카운트 받고 있던 주식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99,000원이니까 하나솔루션이 이제 90,000원대에 있으니까 하나솔루션이 뭐 45,000원대에 있으면 지금 2배 받고 있잖아요. 많이 버블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그냥 다 때리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가 더 가고 간에 이제 뭐 하락이 시작되고 뭐하고 하면 이제 점한가로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기업들은 언제 그런 포지션들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 이제 많이 버블 구간이다 라고 보면 되고 우리가 편입했던 구간은 하나솔루션도 저평가였는데 하나솔루션보다 더 저평가되어 있다 보니까 상승 여력으로 치면 어때요? 하나솔루션은 한 400% 500%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에 거의 한 3배가 올라오죠. 저평가관에서 올라오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두 종목을 이제 다 이제 추천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추천을 드리고 코멘트들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회원분들은 보면 하나솔루션만 가지고 있잖아. 왜 우선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냐고. 미리 다 팔아먹었을 수도 있고 한번 볼까 잠깐만요. 수익인지가 내가 그걸 안 봐갖고 있었나? 올려주셨는데 제가 모르는 건가? 아 올려주셨네. 두고 계신 분들 있나 보네. 근데 왜 300% 수익인증이 안 나오지? 제가 이제 그때 교체 사인 내고 뭐하고 했을 때 다 매도를 하셨나 봐요. 300% 뭐 600% 수익인증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갖고 계셨던 분들이 일간 매도를 거의 다 보셨나 보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고 이제 OCI에 대한 코멘트를 좀 드리면서 태양광 업황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면 태양광 업황이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나라는 부분들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 회원분들 중에는 중국 기업들, 태양광 기업들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신데 거의 뭐 마이너스 70% 정도 되나봐요. 이제 치킨 게임이 진행 중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게 지나가게 되면은 중국이나 저는 개인적으로 사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막 같은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크게 사막이 어떻게 보면 태양광은 태양을 이용한 전지를 생산하는 거잖아요. 자, 태양이 가장 뜨거운 데가 사막이겠죠. 그러니까 사막의 분포가 넓으면 넓을수록 사막은 그러니까 엄청난 어떻게 보면 자산 가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막이 별 쓸모가 없잖아요, 지금은. 근데 이제 사막은 뭐 자연 생태계라든가 이런 것들도 거의 뭐 구축이 되어 있지 않고
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태양광 단지를 딱 이렇게 깔기에는 가장 좋은 포지션이죠. 그래서 그게 저는 미래에는 굉장히 큰 효율을 만들어주는 그 뭐라 그래야 되냐, 자원이지 않을까. 사막이라는 게 이 태양광 산업을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나 인도 같은 경우가 이 시장을 좀 끌고 갈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풍력 같은 경우는 유럽을 탑픽으로 보는 게, 유럽이 효율이 거의 가장 좋은 쪽에 속해요. 유럽 다음에 이제 이머징, 그 다음이 이제 뭐 미국이라든가 뭐 중동 뭐 이런 데 될 건데, 아무래도 바다 면적이 넓은 그런 국가들이 이제 바람이 이제 뭐라 그래야 돼, 육상보다는 해상이 아무래도 바람의 세기도 크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효율이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해상 풍력이 더 부각을 받고 있고, 바다 면적이 많은 이제 유럽 국가들이 그 효율이 지금 가장 좋다. 그렇다 보니까 유럽은 풍력 시장 위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성장을 하고 있는 거고, 중국이나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사막 같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쪽을 좀 기반으로 성장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기회는 인도에 있겠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자국 기업들을 키운다고 이제 불공정 거래들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진출해서 돈을 벌어먹기는 사실상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태까지 역사를 봐도 중국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과거에 보면 명동에서 카세트 테이프 짝퉁 팔고 뭐하고 했을 때 음악 시장이 크게 성장하기 좀 힘들고 뭐하고 했던 부분들이 보면, 테이프 시장일 때 짝퉁이 너무 많으면 이제 내가 뭐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뭐 음원을 만들어서 음원을 공급하고 뭐하고 해도 짝퉁이 쫙 풀려버리는 순간 이제 뭐 정품은 잘 안 팔리는 거죠. 짝퉁이 훨씬 싸니까. 정품이면 뭐 10,000원이면 짝퉁은 1,000원이면 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니까 노래는 짝퉁을 듣나 정품을 듣나 다 들을 수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좀 이제 음악 시장이 좀 이제 성장 한계가 있었고, 과거에 우리나라 보면 미국의 이제 헐리우드라는 규모의 경제를 거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우리나라 영화 산업들이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제작비도 쳐주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이제 영화랑 이제 경쟁이 안 되고 뭐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스크린 쿼터제니 막 이런 거 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다 불공정 거래거든요. 기술력이 미국이 더 좋아도 우리나라 산업을 보호를 해야 되니까, 우리나라 안에서는 우리나라 산업을 성장시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에서 오는 그 기술들, 그 영화들의 제한을 두는 거잖아요. 극장이 뭐 상영관이 3개면 1개밖에 못 걸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불공정 거래란 말이에요, 사실상. 그런 것들을 이제 중국이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스크린 쿼터니 뭐니 그런 걸 잘 안 해도 한국 영화의 점유율이 굉장히 높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경쟁이 되는데 기술력이 그만큼 올라왔다는 거예요. 중국도 이제 그렇게 기술력이 올라오기 전에 자국 산업을 먼저 이제 해주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인도는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협업을 해야 돼. 왜? 기술이 없거든. 기술이 없어. 그렇다 보니까 인도 같은 시장에 어떻게 좀 협업 구조를 잘 만들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또 진출하고, 또 그러면 인도는 뭐냐면, 태양광 산업은 이제 중국이 최근에 보면 굉장히 거의 1위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보면 돼요. 폴리실리콘 업체만 봐도 OCI랑 경쟁하고 있는 2개 업체가 상위, 미국에도 하나 있나? 그래서 4개인가 뭔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정확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중국에 2개, 한국에 하나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 중에 캐파가 큰 기업이, OCI가 공격적으로 2018년도, 19년도에 캐파를 늘리다가 완전히 조져버린 그런 구간이 됐죠. 이제 치킨 게임이 진행이 되면서 그걸 버텨내지 못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산업에서는 우리나라 공장들은 생산 단가가 높으니까 이제 좀 축소를 하고 해외 공장들을 돌리는 그런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아무튼간 중국 기업과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인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저는 이게 큰 그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뭔 말이냐면, 태양광이 이제 정부 보조를 하는 데서 꺼리겠죠, 인도는. 자국 기업은 없는데 외국 기업에만 보조를 해주고 산업을 키워야 된다 그러면 별로 득될 게 없잖아요, 인도는. 근데 이제 이제 정부 보조가 없이 이익이 가능한 구간이면 우리나라 와서 산업해라. 그리고 우리랑 나눠 먹자 할 수 있잖아요. 니네 기술 갖고 니네가 깔고 거기에서 수익이 나오는 부분을 우리랑 나눠 먹자. 우리가 사막 대줄 테니까 니네가 설치해. 이런 게 가능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인도는 중국 회사랑 이제 같이, 여기 만약에 인도 시장이 열리면 중국이랑 같이 들어갈 수 있는 회사가 한국이란 말이에요. 이 태양광 기술은 한국하고 중국이 탑픽이에요. 거의 탑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중국이랑 한국이랑 경쟁을 하면 인도랑 지금 중국이랑 어때? 사이가 안 좋죠. 우리나라 기업은 굉장히 좋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상상력이에요, 이거. 그냥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태양광 산업이 진짜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뭐하고 할 때는 굉장히 큰 호재 요인으로 올 수 있지 않냐. 미래에.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중국이랑 인도랑 사이가 안 좋은 게 1, 2년 만에 해소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아시아 시장 중에서, 인도 시장하고 이제 중국하고 사막이 규모가 중국이 더 클지 인도가 더 클지는 모르겠지만, 요런 것들에 대한, 저는 이제 장기적인 스탠스를 갖고 있어요. OCI가 망하진 않겠죠. 자, 이 기업이 망하지만 않는다 그러면, 많이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업의 스토리를 보면, 과거에 보면 2004년부터 이제 뭐 인프라 버블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때도 신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막 부각이 되고 뭐가 하면서 OCI가 거의 지금의 바이오입니다. 거의 뭐 한 100배 올라갔어요. 10,000% 올라갔습니다. 한 3년 동안. 요런 흐름들을 만들어 주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어때요? 이거 알고 보니까 숫자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폭락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보면 OCI라는 회사가 많이 컸던 거는 요런 때겠죠. 이럴 때 보면 이제 회사 규모가 이제 많이 커졌었던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은 보면 산업 생태계가 이제 정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없이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기 전까지의 노이즈를 거쳐가고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고, 이 발전 단가 같은 부분들이 맞춰지고 뭐 하게 되면,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업황이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시점이 언제일지 모르는 거죠. 일단 전망치는 2021년부터 발전 단가가 정부 보조 없이 수익 구간으로 진입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게 미뤄질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올해 하반기로 또 땡겨줄 수 있는 건데, 지금 벌써 하반기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좀 봐야 될 것 같고, 국내 태양광 소재 비중을 줄이고 반도체 사업을 진출을 했죠, OCI 같은 경우는. 자, 이게 이제 이득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자, 모르겠습니다. 이게 태양광 시장이 많이 성장을 하고 뭐하고 하면 캐파를 줄였던 부분들이 오히려 또 아쉬운 부분들이 될 수 있고, 반도체 산업으로 이제 진출을 했는데, 반도체 폴리실리콘인가 이쪽으로 이제 진출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생각을 해보면 장기적으로 아무래도 반도체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4차 산업으로. 나쁘지 않은 포지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업황이 좋고, 미래에도 좋을 수 있는 쪽으로 조금 이제, 캐파 이동을 해놓은 거죠. 기존에 있는, 근데 이쪽은 이제 후발주자라다 보니까, 과연 여기에서 이제 마진폭이라든가 이제 경쟁을 해서, 기존의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들과 이제 뭐 경쟁을 해가지고 이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걸리는 거예요. 아직 밸류상 적정 밸류 체크는 이제 어려운 구간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제가 처음에 저는 이제 너무 빨랐던 거죠. 우리가 이제 태양광 기업에 이제 투자를 했던 것 중에 웅진에너지가 망했고, 이게 망했어요. 그리고 OCI는 이제 한번 올라왔다가 또다시 제가 2018년도, 19년도에 이제 살 때쯤 된 거 아니냐, 10만원 구간 때부터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코로나 때까지 마이너스 73%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봉님은 그때부터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30% 구간이라 그러시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밸류 체크가 안 돼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조정이 들어올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봐야 되고, 바닥 구간에서는 지금 거의 뭐 한 100% 이상 올라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밸류 체크가 안 되는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아무래도 확률적으로는 빠질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봐야겠죠. 시장 조정이 오고 뭐하고 하게 되면, 그럴 때가 이제 좋은 포지션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밸류가 좀 잡히는 구간까지 기다려서 요거는 이제 좀 볼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아주 장기적으로 5년, 10년, 20년을 놓고 보면 중국과 인도에서 아무래도 이쪽 산업은 좀 끌고 가지 않을까. 태양광 쪽은. 근데 아직 요런 부분에서 효율이라든가 이런 게 보여지지 않아서 이게 지금 뭐라 그래야 될까요? 조금 치킨 게임을 계속 진행 중인 부분이죠. 정부에서 이제 보조금 주고 뭐하고 했을 때 기업들이 우르르 달라들었단 말이에요. 왜? 손실나는 부분들이 이제 정부에서 다 메워주니까 중국에 있는 태양광 기업들이 엄청 많이 달라들어서 그게 공급 과잉을 만들었는데, 그 엄청 달라들었던 기업들이 얼마나 망해야 이게 이제 정상 구간에 돌아설지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5년, 10년, 20년 뭐 이렇게 긴 장기 텀을 놓고 보면
사야 되는 기업이 맞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인도에 대한 또 이런 추가적인 모멘텀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이제 풍력 같은 경우는 유럽 관련해서 이제 또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태양광 같은 부분은 사막에 관련된 쪽에다가 어떻게 좀 잘하면 업사이드가 크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미국이라든가 지금 유럽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보면 이제 어떻게 인프라로 인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뭔가 그런 어떤 걸 만들어야 되는데, 시너지가 이제 건물에 입히는 거, 최근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물에다가 이제 뭐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뭐 그런 걸 하는 거죠. 태양광 같은 거를 이제 설치를 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뭐 자체적으로 이제 생산하는 전기를 쓸 수 있고 뭐 이런 구조를 만들려는 이런 노력들을 이제 민간 차원에다가 어떻게 민간에서 투자가 돼야 이제 정부에서 이제 돈이 덜 들어갈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좀 부각시키려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려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풍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는 삶으로 이제 들어오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태양은 어디서나 이제, 왜냐면 풍력 같은 경우 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태양광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활용 효율은 높일 수 있다는 거죠. 풍력보다 이제 강점인 부분들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라든가 무슨 여러 군데에다가 적용을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미래의 성장이 만약에 풍력이 클 거냐 태양광이 클 거냐를 놓고 보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효율로 놓고 보면 발전 단가죠. 이거는 이제 풍력이 앞서가는 흐름들이 보여요. 저는 과거에는 이제 풍력보다는 태양광 쪽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풍력이 이렇게 발전 단가가 높아질 거라는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금은 보면 발전 단가가 풍력 쪽이 지금 원자력보다 30% 저렴하다라니까 단기적으로는 훨씬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보이는 거죠. 근데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태양광 쪽도 기술력이 이제 확보되고 이제 발전단가 많이 내려가고 뭐하고 하게 되면 그 효율이 풍력이 높을 거냐 태양광이 높을 거냐는 나중에 이제 봐야 되겠죠. 국가별로 좀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성장하는 그런 산업군이 될 것 같으니까 이쪽 양쪽은 다 우리가 관심권에 두고 계속 공부를 해나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하나솔루션 우선주 같은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이거 수익을 많이 못 냈고 많이 못 갖고 있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들이 아니에요. 야,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기억을 해야 돼요. 이런 게 경험이죠. 이런 경험들이 있어야 나중에 또 이런 수익들을 챙겨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유비커스 홀딩스에서 뭐 1000% 그렇게 수익 났을 때 어때요? 다 100%에 다 잘라먹고 뭐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보면 어때요? 300%고 600%고 수익을 확장해가는 포지션들을 회원분들이 취해가잖아요. 그런 과거의 경험들이 쌓여서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자, 우선주가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을 때 왜 우선주가 본주보다 저평가되어 있고, 자, 본주도 같이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중요해요. 밸류 매력이 있어야지 밸류 매력이 없는 구간에서는 편입 포지션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구간이 있을 때 나중에 이제 이게 시세가 터지고 이슈가 붙었을 때 보니까 야, 이게 본주는 400% 갈 때 자, 우선주는 1500% 가는구나. 이런 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선주가 이게 변동성이 크다고 이게 리스크 요인이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치는 똑같이 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본주하고 우선주하고는 다른 주식이 아닙니다. 같은 주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지금은 어때요? 자, 하나솔루션보다 하나솔루션 우선주가 훨씬 위험한 거죠. 왜? 지금 하나솔루션이 예를 들어서 10% 정도 버블이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솔루션 우선주는 얼마가 버블인 거예요? 자, 210%가 버블인 거예요. 그러니까 빠지면 70% 빠져야 되겠네. 자, 이런 논리가 이제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점부에서는 우선주가 훨씬 위험한 거고 저점부에서는 우선주가 훨씬 더 매력적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니콜라 이슈에 대한 개인적인 스탠스입니다. 이 기업이 진짜 테슬라처럼 될 수 있을지 어쩔지는 전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해보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게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었어요. 뭐 누구도 테슬라랑 이 기술력 경쟁을 해서 자동차 업체들이 더 낫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전기차 기술력에서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었죠. 또 생산 캐파를 늘릴 때도 전부 다 불가능하다라는 기가 팩토리 이걸 현실로 만들었어요. 돈이 필요한데 이거 돈 누가 투자하냐, 이거 돈 어떻게 만들 거야. 근데 돈 다 만들어 갖고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성공을 다 시켰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믿을 수 없는 이건 기적을 만들어낸 거죠. 테슬라는. 자, 니콜라도 이런 기적들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혁신 기업이라는 건 그만큼 리스크가 큰 겁니다. 어느 순간 한 5년 지났으니까 망해서 없어져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 만약에 니콜라가 이런 기적을 만들어내게 되면 하나솔루션 같은 기업은 대박이 나겠죠. 왜냐면 기존에 있었던 태양광 쪽에서는 하나솔루션이 하나큐셀인가 이게 미국에 상장되는 회사가 글로벌 1위입니다. 1위 기술력을 갖고 있어요. 인구신가 뭐 그런 거 해갖고 아무튼 그쪽에서 1위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자, 이쪽에 수소 쪽 관련해서도 자, 협업을 하게 되면 여기다가 무슨 수소 소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납품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야. 다만 이제 니콜라는 보면 독보적인 기술력이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찾아보고 있는데 그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위워크라든가, 위워크 보면은 우리는 뭐, 그러니까 저도 사기를 이제 다 보면은 공유 오피스라 그래가지고 뭔가 진짜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막 투자도 막 몇 조 규모, 조 단위로 해가지고 소프트뱅크에서 땡겨 쓰고 뭐 한 다음에 결국은 CEO만 돈빵 나고 이제 회사는 거의 힘들어진 그런 구간에 놓여있죠. 알고 보니까 이게 혁신 맞냐. 그러니까 세상이 힘들어지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될지는 이제 모르는 거라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 테슬라 같은 부분보다도 훨씬 더 리스크가 큰 거 아니냐. 이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디자인 말고, 디자인은 되게 막 차 보니까 뭐 여기서 발표해놓은 거 보니까 그림 그려갖고 되게 이쁘게 뭐하고 해놨더라고. 근데 이게 그런 걸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지가 의문이 나는 거죠. 테슬라는 그런 걸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니콜라는 그럴 기술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뻥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엄청난 사기극으로 전락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만 진짜 기적을 만들어버리면 내가 틀리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노이즈가 나오게 되면 하나솔루션 어때요? 그 부분을 부각을 받았으니까 많이 꺼지게 되겠죠. 자, 그런 악재가 왔을 때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니콜라에 투자한 뭐 1000억이니 2000억이니 회사가 지분 가치가 뭐 7조씩 되는 회사가 5조 6조씩 되는 회사가 1000억이라는 건 비중이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그런 건 별게 아닌데 만약에 뭐 5조 되는 회사가 그 1000억 투자했던 그 부분이 잘못돼가지고 뭐 회사가 만약에 니콜라가 망했다, 아니면은 니콜라에 이제 리스크론이 입혀져가지고 지분 가치가 희석되니 어쩌니 하면서 주가가 막 50% 70% 빠지면 어떻게 돼요? 지분 가치가 3조 5조가 빠진다는 게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그런 포지션이 오게 되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또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악재를 기다리는 포지션들이 합리적인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자, 분할 매도 포지션 보면서 끝까지 보유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